교재는 382페이지가 되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유형상사의 메인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전표 입력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여러분 382쪽 펴주시고요. 프로그램은 유형상사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FAT 1급이면서 유형상사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열어 놓으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 11월 1일 날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전액 자기압수표로 받았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상품을 공급했다는 것은 상품을 판매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금을 자기압수표로 받았는데, 자기압수표라 하는 것은 은행이 발행한 수표이고요.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현금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자, 거래 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도 하고 전송까지 하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거래 명세서를 보고 메인 매출 전표에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명세표의 거래일자는 11월 1일이니까 메인 매출 전표 날짜 11월 1일로 해주시고요. 유형은 우리가 지금 상품을 판매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이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은, 판매는 전부 다 유형이 11번이 돼야 됩니다. 11번 유형하면은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판매 전부 11번이에요. 자, 품명의는 우리 회사가 지금 구두회사죠. 그래서 정장구두가 되겠습니다. 품목은 정장구두 입력해 주시고, 수량단가 있는 대로 입력합니다. 10개 17만원. 그러면 공급가액 170만원, 부가세 17만원 자동 계산됐고요. 합계까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가 거래처가 되겠죠. 그래서 공급받는 자는 여기 주식회사 미림, 공급받는 자가 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미림으로 검색하시고, 자, 전자세금란 우리가 발급할 때는 여기를 비워둬야 돼요. 발급할 때는 전자세금란을 0번 입력해서 비워두고 갑니다. 자, 아까 대금을 모두 자기압수표로 받았기 때문에 입금전표로 만들면 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분계를 선택하세요의 1번이 현금이죠. 여기다 1번 입력해 주시면 돼요. 분계는 1번 하면은 밑에 입금전표가 두 줄로 입력이 됩니다. 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현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입금전표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세 입금됐고 상품 매출 입금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 부가세는 별도로 하죠? 이건 우리 회사의 자산이 아닙니다. 부가세, 예수금, 요거는 받아놨다가 납부해야 될 납부세액에 이걸 더해줘야 돼요. 자, 밑에 상품 매출은 우리 회사의 수익이죠. 170만원은 그래서 수익 발생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자산 증가, 현금 187만원, 이런 분계가 맞는 분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회계단 전체 메뉴 누르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송하러 가는 메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일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 입력한 날짜 기억하시죠? 네, 아까 입력한 날짜 11월 1일이었습니다. 11월 1일 거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밑에 거래처에서는 엔터 3번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검색이 됩니다. 지금 처리 상태를 보면 미전송, 거래처에 세금계산서가 전송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국세청에 보면 아예 비어있죠. 예, 국세청에도 전송이 안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자, 밑에는 여기 현금란에 결제 내역이 현금으로 받았다고 미리 들어가 있죠. 예. 자, 위에 보시면 전자발행이라고 있습니다. 전자발행이라는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있어요. 건들지 마시고 그대로 두고 확인을 누르면 로그인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은 제대로 작성이 됐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잘 작성됐죠. 자,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면 돼요.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요청 건수 총 1건 중 1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나오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거래처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을 테니까 확인 요청 상태가 됐고, 국세청란에는 발행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에 발행하려면은 우리 시험용 프로그램에서는 이 단추를 눌러서 발행하도록 해놨어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단추는 실무용 프로그램에는 없어요. 예. 이처럼 웹사이트 창이 나오죠. 여기도 역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사업자 등록번호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냥 로그인 눌러주시면 접속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미전송 체크하시고 매출 조회를 눌러야 조회가 됩니다. 미전송된 것만 조회하는 거죠. 그리고 발행을 눌러줘요. 예, 바로 위에 발행 단추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거 누르는 게 더 편리하겠죠.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주십니다. 검색된 데이터 없습니다. 네,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닫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번 이 화면을 고쳐보세요. 조회 단추를 눌러서 저 위쪽에 있는 조회 눌러보시면 여기 메시지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거래처의 처리 상태는 아직 이메일 확인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는 전송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창도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 창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메인 매출 창에서도 여기 조회를 해주면 여기 전자세금란 아까 우리 비워놨었죠. 그런데 지금은 조회하면은 전자 발행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11번 과세매출 유형으로 입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2일 날 거 해보겠습니다. 11월 2일.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20만원은 10월 20일에 계약금으로 수령했으며 잔액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11월 2일 날 상품을 공급, 즉 보내줬는데 20만원은 지난달 10월 20일에 계약금으로 이미 받았고 나머지는 말일에 받기로 했다. 외상매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외상매출금. 그러면 계약금으로 지난달에 받은 것은 이건 지금 우리 뭘로 처리되어 있을까요?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겠죠? 그러면 선수금은 부채인데 오늘 공급을 해줬으니까 선수금 부채는 차변에 와가지고 부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회계 처리해줘야 되죠. 거래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할 것. 네. 자, 선수금 20만원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것도 발급 전송하라고 그랬으니까요. 거래명세 목표 보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거래 날짜는 11월 2일 날이네요. 11월 2일로 고치시고, 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이죠. 11번. 11번 과세. 그런데 분명히 두 개예요. 그럴 때는 이 복수거래 요 단추를 눌러서 입력해 줍니다. 자, 위에 보시면 복수거래 단추 있죠?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등산화 10개 10만원, 운동화 10개 10만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네, 여기에 품명에는 등산화 외라고 표시가 되고 여기 합계에 220만원 나타나면 맞죠. 자, 거래처 코드 란에다가 공급받는 자 그리운을 검색합니다. 그리 두 자만 입력해서 검색해야 되죠. 자, 우리가 발급 전송해야 되니까 전자세금란에 0번 입력하십니다. 비워두라는 거죠. 0번으로. 자, 분계는 계약금도 있고 예상매출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으로 합니다. 분계를. 여기 밑에 보시면 혼합은 3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혼합 분계하면은 부가세 예수금과 상품 매출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줄 클릭해서 먼저 차변의 부채 감소, 선수금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3번 차변해 놓고 선수금이 259번입니다. 20만원이었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엔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또 차변, 나머지는 외상으로 판매했다고 그랬습니다. 자산 증가죠? 108번. 외상매출금 108번이죠. 네, 나머지 금액은 여기 밑에 보시면 쫙 나와 있습니다. 200만원. 2 플러스 2번 탭키. 마지막에 여기서는 우리가 탭키를 눌러서, 예, 커서가 엔터 쳐버리면 여기서 위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밑에도 좀 확인 좀 하고 가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탭을 누릅니다. 자, 거래처 바꿀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차변 대변 모두 220만원으로 일치합니다. 이런 것 등을 확인하시고 나서 이제 전송하러 가야 됩니다. 자, 전체 메뉴 꺼내시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이번에는 11월 2일 거를 검색해 봅니다. 엔터 치고요. 한꺼번에 몰아서 해도 돼요. 한꺼번에. 근데 우리 지금 숙달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계속 반복. 자, 앞에 체크하시고요. 전자발행 위에서 눌러줍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세금계산서 그림이 나타나죠. 아래에서 발행.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또 한번 눌러줘요. 자, 웹사이트 나오죠? 그러면 로그인 눌러줍니다. 미전송을 체크합니다. 여기에 미전송. 그리고 매출조회 누릅니다. 그리고 발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나오죠? 확인해 주시면 돼요. 또 한번 확인. 네, 그리고 닫아주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조회를 누르게 되면 여기 전송 성공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 닫아주시고요. 11월 2일자 메인 매출 전표는 다시 조회하게 되면 이 자리가 전자 발행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잘 따라하셨어요? 다음 페이지.
11월 3일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3일.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출 과세 거래인데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전자 입력으로 그냥 입력하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두 개는 어떻게 했어요? 전자 발행했었죠? 이제 발행하는 거 생략하고 그 자리를 전자세금계산서다 하면은 전자 입력으로 입력 선택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11월 3일 주식회사 우리 상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전액 외상인 경우는 분계를 외상분계 선택해 주시면 외상매출금으로 자동으로 분계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11월 3일자 입력하겠습니다. 11월 3일. 자, 위에 날짜를 11월 3일로 고치시고요. 자, 유형은 11번 과세매출입니다. 세금계산서 판매했으니까. 품명에는 뭐라고 써야 되나요? 상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상품. 수량단가 모르고요. 공급가액은 그 괄호 속에 있습니다. 300만원. 그러면 부가세가 30만원이죠. 부가세는 공급가액이 10%. 자, 거래처 코드에는 여기 보시면 거래처는 우리 상사의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거래처 코드에 우리 입력해가지고 우리 상사 검색해 주시고, 전자세금란은 이제 전자 발행할 게 아니라 발행을 이미 한 것을 입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번 전자 입력. 발행할 때는 0번으로 비워두죠. 전자세금계산서를 표시만 할 때는 그냥 전자 입력 1번 넣어주는 겁니다. 자, 분계는 외상으로 전부 했죠. 여기 밑에 보시면 메시지에 외상은 2번을 선택한다 돼 있죠. 네, 거기다가 2 입력하죠. 자, 외상 분계 되었습니다. 자, 아래 내용을 볼까요? 차변의 외상매출금 자산 증가,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예, 이 분계에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평가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언젠가 부가가치세도 평가하죠. 여러분 부가가치세 평가는 이런 문제를 세 문제 냈습니다. 예,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위에다가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 거래명세서가 아니라 제가 세금계산서를 그림으로 줘요. 그러면 이걸 보고 여러분이 이런 분계, 예, 이런 분계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요령은 거기 제가 양식 칸을 딱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유형하면은 여기 11번 과세 이렇게 쓰고, 품명 하면 여기 품명 갖다 여기다 쓰고, 공급가액 난에 공급가액 쓰고, 부가세 난에 부가세 쓰고, 거래처 난에 거래처 쓰고, 분계 유형 난에 분계 유형 알아서 이거 이 중에서 쓰고, 그 다음에 칸을 이렇게 쭉 나눠놔요. 그럼 이쪽이 차변, 이쪽이 대변이에요. 그러면 차변 외상매출금 얼마, 대변 부가세 애수금 얼마, 상품 매출 얼마, 이렇게 여기 밑에다 기록할 수 있어야 돼요. 분계를 잘 보면서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입력을 해보고 답을 쓰셔도 되고요. 입력 안 해봐도 나는 뭐 알겠다 하면은 그 답안지에다가 지금 아까 그런 식으로 딱딱딱 다 정확히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4일 거 또 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동신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네요. 공급가액 500에 세액 50만원을 발급하였다. 대금 중 50만원은 동신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고 나머지는 현금 외상이다. 나머지는 외상, 그리고 당좌수표를 받았다. 자,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자기합수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합수표는 은행이 발행한 것이죠. 당좌수표는 거래처가 발행한 겁니다. 두 개 다 계정 과목은 현금이에요.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다.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근데 당좌 수표라고 해서 모두가 현금이냐? 아니라고 그랬죠. 당사가 발행한 거. 우리 회사를 당사라고 그러죠. 당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개정 과목이 당좌예금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회사가 발행을 하면 우리 회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당좌예금에서 감소를 시켜야죠. 그런데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우리 회사 통장하고 관계가 없어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우리가 받아서 현금처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개정 과목이 현금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분계를 이 정도 이제 하시면 되고. 자, 메인 매출 전표는 위에 그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사항부터 잘 입력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상품을 판매하고 세금 기산서 발급했죠? 그러니까 11번 과세 매출로 유형을 선택합니다. 자, 날짜 11월 4일로 하시고요. 날짜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4일로 고치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품명은 상품, 수량 단가 모르고요. 자, 공급가액에다가 500만 원이죠? 네, 거래처는 동신사에다 팔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그랬죠? 1번 전자입력. 자, 분계는 동신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받고 나머지 외상이니까 이거 혼합으로 해야 돼요. 혼합 3번이죠? 자, 고칠 거 있나 보세요. 대변의 부가세 수금 그대로 맞죠? 대변의 상품 매출 맞았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3번 차변의 현금.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다. 그래서 50만 원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50만 원 입력하시고 나머지는 외상이다. 차변의 외상매출금 108번. 나머지가 여기 빨간 글씨로 보이죠? 500만 원이 되겠죠. 5 플러스 2번 탭키. 탭키 눌러서 거래처 수정사항은 없는지, 차대변은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고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밑에 분계 잘 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고 11월 5일 거 보세요. 우리 상사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 받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에서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외상 분계를 해주면 외상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납니다. 분계 외상대금에서 상계 처리하기로 한다 라고 하면 분계를 외상 분계하면 거의 다 맞아요. 마이너스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TAT 2급 과정에서는 이와 같이 반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입이 된 거죠. 환입에 따른 수정세금 계산서를 이 더 좋은 시스템에서 발급하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하지 않았죠. 그냥 이렇게 이미 발급했으니까 결과만 입력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것은 급수가 좀 높아져야 우리가 그 시험에도 나오고 연습도 하게 됩니다. 자, 11월 5일 날짜 입력하시고요.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고요. 품명은 상품이죠. 자, 수량에다가 마이너스로 입력합니다. 아, 수량을 모르는군요. 자, 그러면 수량 단가 지나가서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를 입력합니다. 마이너스 50만원. 그러면 부가세도 마이너스 5만원으로 나오고 합계도 마이너스 55만원이 됐죠. 자, 거래처명 우리 상사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죠. 1번 전자입력. 자, 분계는 외상대금하고 상계하기로 한다. 그러면 외상분계 여기 2번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 2번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외상분계 된 거 밑에 보세요. 마이너스 분계가 일어나요. 차변의 외상매출금 하면서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대변의 부가세 수금 유치 똑같이 쓰면서 마이너스 5만원,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하면서 마이너스 50만원. 그러니까 수익이 감소하고 부채도 감소하고 자산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동 분계할 때는 마이너스 분계를 그대로 유지해서 두지만 수동으로 분계한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죠. 예,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기록해주고 양수로, 부가세 수금 차변에 기록해주고, 상품 매출 차변에 기록해서 이렇게 양수, 마이너스가 아니라 양수로 입력을 해서 아마 수동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자동 분계에서는 뭐 이것도 맞으니까 이대로 유지하시면 된다. 다음에 6일 날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한국 상사에 매각하고. 자, 지금까지는 다 상품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차량 운반구예요. 이게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자동차 파는 회사가 아니죠. 차량 운반구를 매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600만원, 네, 아마 차를 600에 파는나 봐요. 600만원에 세액 60만원을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품이면 말일에 받기로 했으면 외상매출금 해서 외상분계 할 텐데 이거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외상분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외상매출금이 아니니까. 그래서 혼합분계로 해가지고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외상매출금이 아니다. 미수금이다. 이거 기억 잘 하세요. 미수금. 취득 금액은 이하. 그런데 이 승용차는요. 이렇게 처분한 것만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처분에 관련된 그 분계가 아주 복잡해요. FAT 1급에서 분계가 가장 복잡한 게 이런 유형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관련된 분계. 그래서 차량 운반구 대변에 취득금액 적어주고 차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적어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 차량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근데 이 차를 어떻게 했어요? 매각해버렸죠. 팔아버렸어요. 팔면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어져야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설정할 때는 대변에 설정하기 때문에 없을 때는 차변에 와서 없어집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변에 갈 거고요. 자동차가 얼마짜리? 1,800만 원짜리가 팔렸죠? 요건 대변에 가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니라 매각한 거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 대변,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분계를 해야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같이. 예, 이 분계 아주 중요합니다. 복잡하고요. 숙달을 해서 꼭 익혀두셔야 돼요. 출제될 확률이 90%. 자, 11월 6일 거 입력해 보겠습니다. 11월 6일 날짜 바꾸시고, 자,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팔았죠? 그러니까 11번. 11번.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처분한 거든 판매한 거든 다 11번. 그런 거는 자, 품명에다가 승용차 해야 되겠네요. 승용차.
공급가액에다가는 얼마에 팔았나요? 600만 원에 팔았죠? 600만 원 입력하죠. 거래처는 어디다 팔았냐면 한국상사에다가 매각했죠? 한국 코드에다 한국상사 두 번째 줄에 있네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죠? 1번. 유형자산 처분하는 분계는 혼합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분계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혼합 3번. 그리고 이제 이걸 많이 추가해 줘야 돼요. 두 번째 줄부터 고쳐야 됩니다. 자, 첫 줄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은 그대로 두면 돼요. 이거 받았으니까 한국상사에서 받았으니까 부채로 인식해야죠. 세금은. 자, 그런데 대변의 상품 매출이 아니라 승용차를 매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차량 운반구로 수정합니다. 차량 운반구. (208번이죠) 그리고 이 600만 원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취득 금액으로 바꿔줍니다. 1800에 취득했죠? 입력해서요. 여기다 18 플러스 2번 엔터. 자, 그러면 차량 운반구의 취득 금액 대변에 적었으니까 이제 차량 운반구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차량 운반구의 차감 계정으로 결산 때마다 했던 감가상각 누계 그거 이제 처분하는 날 차변에 와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차변, 세 번째 줄이 3번 차변. 자, 차량 운반구 코드가 208번이잖아요. 그러면 이 차량 운반구의 차감 계정은 몇 번이냐? 209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색하지 말고 위에 있는 자산에다가 코드에다가 1을 더하시면 돼요. 209 하면은 감가상각 누계액 딱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지금까지 1,400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1,400만 원 입력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장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차량 운반구 취득 금액이 1,800인데 지금까지 감가상각을 한 누계액이 1,400이면 이 차량의 장부 금액은 400인 거죠. 예. 우리가 장부 금액 400이다 하는 걸 어떻게 구한 거예요? 취득 금액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나요? 600에 지금 처분하는 거래죠. 200만 원 더 많이 받고 팔았다는 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러면 또 차변에 뭘 넣어야 되냐면 이 돈 어떻게 했어요? 660만 원 오늘 받았습니까? 대금은 전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수금이다 이거예요. 차변에 자산 증가 미수금. 미수금은 자산입니다. 받아야 될 돈이니까. 미수금이 이거예요. 660만 원.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6600 플러스 엔터. 자, 마지막에 지금 요 200만 원 하나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죠? 그게 뭐냐면은 장부 금액이 400이었는데 600에 팔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수익 발생시켜주면 돼요. 계정 과목은 여기 들어갈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영업의 수익이기 때문에 코드가 900번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입력하시죠. 대변에 수익 발생은 대변이니까 대변에 넣어야 돼요. 대변에 유형으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914번 보이죠? 200만 원. 마지막에 탭키. 네, 그래서 차대변이 딱 숫자 맞아 들어갔고요. 거래처 바꿀 것은 없죠.
유형자산 처분에 관련된 분계는 반드시 출제가 아마 될 겁니다. 시험에서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나올 줄 아는데 연습을 안 하면 안 되죠. 뭐가 나올지 몰랐을 때 공부하기 어려운 것이지 이거 분명히 나올 확률이 90%다. 이거 공부 안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숙달이 돼야 됩니다. 숙달. 앞으로 숙달할 시간 많이 있어요. 뒤에 문제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11월 7일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허권을 스마일에 매각하고 아까는 승용차를 매각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이죠. 전자세금 계산서 250만원짜리를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거 현금 분괴할 수 없어요. 왜냐? 장부금액 이런 건 왜 써주겠어요? 아까 차량 운반구 처분할 때 이렇게 취득원가 사용하고 하듯이 이 특허권도 무형자산이니까 처분하는 분괴를 해줘야 돼요. 처분하는 분괴를. 그런데 왜 특허권은 여기 유형자산처럼 취득원가를 안 알려주고 감루를 안 알려주고 장부금액만 딱 알려주느냐? 여러분 장부금액이라는 건 뭐예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을 장부금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특허권은 왜 이렇게 하나하나 안 알려주느냐? 왜 그럴까요?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 같은 것이 없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취득원가에서 직접 빼버린다는 거예요. 직접 빼버려요. 직접 차감 방식. 그러니까 장부금액밖에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형자산 처분할 때는 감가상각 누계액 같은 정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간단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특허권을 스마일에다가 매각하고 250만원에 세금 25만원 그리고 다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어요. 근데 장부금액이 300짜리를 250에 팔은 거예요. 그러면 50만원 싸게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처분 손실이 나오겠죠.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혼합분괴를 해야 돼요.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분괴해버리면 안 됩니다. 혼합분괴로 해서 무형자산 처분 손실을 인식해줘야 돼요.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를 11월 7일로 하시고요. 세금계산서 발급했나요? 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11번 과세매출 품명에 특허권 쓰시고 수량단가 그냥 지나가고 공급가액 250만원 입력합니다. 거래처는 스마일. 전자세금 계산서죠. 1번. 분괴. 혼합 분괴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처분할 때의 회계 처리는 혼합으로 분괴합니다. 분괴 3번. 자, 부가세 예수금 첫 줄에 있는 것은 이거 납부해야 될 부가세니까 부가세 예수금 맞습니다. 두 번째 줄을 우리가 특허권이니까 특허권으로 이걸 바꿔야죠. 계정과목 특허권. 이게 250이냐? 장부금액으로 바꿔야죠. 이거를. 장부금액이 300짜리예요. 밑에 회계 처리할 때는 이걸 300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 돈을 다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275만 원. 그래서 이제 여기다 현금 275만 원 차변에 기록합니다. 3번 차변에 101번 현금 2750 플러스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네. 자, 이 돈 현금으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금 차변에 이렇게 정리하면 그러고 나면 여기 차익이 딱 50만 원 마이너스 나 있습니다. 그게 아까 장부 금액이 300만 원인데 공급가액 처분을 250에 했다 이 말이에요. 250에. 그러니까 300만 원하고 250의 차이가 바로 50만 원이죠. 이게 손실입니다. 자, 손실은 비용이잖아요. 차변에 와야 되죠. 비용 발생을 했으니까. 3번 차변에 무형으로 검색해 보세요. 무형. 그러면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이 900번대로 있죠. 952번. 무형자산 처분 손실. 조금 전에 차량 운반구 팔 때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했었습니다. 지금 특허권 처분하면서 무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이고요. 50만원 입력하시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라든가 차변 대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11월 이제 8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가 매출 면세래요. 매출 면세. 매출 면세라는 게 뭐냐면 면세 재화를 판매했다 이런 겁니다. 면세 재화를 판매했다. 예, 판매하는 회사, 도소매하는 회사에서는요. 과세제와 면세제와 판매를 겸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더라도 채소, 과일은 면세 제화이고 과자라든가 빵이라든가 음료수는 과세 제화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지금 매출 면세는 면세 제화를 판매했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살짝 오류가 있는데 세금자가 없어야죠. 전자계산서죠. 그래서 전자계산서 거래도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하라. 이거 입력. 자, 11월 8일 날 주식회사 신한상사에다가 면세 대상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서인데 전자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자, 면세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안 돼요. 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혼합분계 해가지고 차변을 보통예금으로 하면 되겠죠.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200, 대변에 상품 200, 상품 매출 200 이런 분계를 하시면 돼요. 유형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11월 8일 날짜로 바꾸시고 유형 면세 매출은 13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13번 면세 이게 뭐냐면 계산서 발급하면서 매출한 것이 다 13번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조금 전에 11번은 뭐예요? 이 11번은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 그게 다 11번이었습니다. 자, 면세 13번은 뭐냐? 계산서. 계산서 발급하는 매출. 그게 13번이에요.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그러면 11번. 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면 13번이다. 구분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13번입니다.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품명에는 상품, 면세상품 해도 되고 그냥 상품 해도 좋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200만원이죠. 200만원. 부가세가 없어요. 면세이기 때문에. 유형을 면세로 선택하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자, 거래처는 신한상사죠. 네, 신한상사. 전자계산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1번 전자입력. 대금은 어떻게 했냐면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으니까 혼합으로 합니다. 분계를 혼합. 자, 상품 매출 부가세 없으니까 부가세 애수금 분계 없어야 돼요. 자, 상품 매출 수익 발생했고 두 번째 줄에 3번 차변 103번 보통예금 200만원 들어왔죠. 자, 탭키 눌러서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은행으로 꼭 바꿔야 됩니다.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개정 과목은 거래처를 여기 있는 거래처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은행 거래처로 고쳐줘야 돼. 그래서 은행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다 했으니까 서울은행 코드로 바꿔야 됩니다. 서울은행 보통. 네, 보통예금, 당좌예금, 은행 관련 개정 과목은 거래처도 은행으로 바꾼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당좌예금 아니죠. 보통예금, 당좌예금은 거래처를 은행으로 합니다만은 지급보험, 받으러옴 이건 거래처가 은행 아니에요. 네, 엊그제 시험 보실 때 제가 여러분들 채점을 하다 보니까 지급보험, 받으러옴의 거래처를 한 두 사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두 사람이 지급보험, 받으러옴 거래처를 다 은행으로 입력을 해놨더라고요. 잘못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예금, 당좌예금의 거래처를 은행 거래처로 바꾼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13번 면세 매출거래 연습 하나 해봤죠. 네. 11번 과세 매출은 연습 문제가 많았는데 13번 면세 매출 하나만 딱 해봤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8시 5분에 2교시 하도록 할게요.